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차량은 X3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레이니 블루라는 제품의 특성과 시공행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이니 블루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반사 필름이 필름 자체의 컬러는 갖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은색을 낼 수 있는 니켈, 알루미늄, 크롬 뭐 이런 금속들이 그 은색이잖아요. 필름 자체의 어떤 색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필름을 시공했을 때 안쪽에다 필름을 시공하면 바깥쪽에서 보여지는 시선에 따라서 유리의 그 그린 컬러가 반사 성분에 의해서 빛이 반사돼서 유리의 컬러인 그린 컬러가 보여지는 형태였죠. 그린 컬러라고도 하고 그린 반사라고도 하고 에메랄드라고도 하죠. 필름 자체의 컬러 성분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유리의 그 컬러를 이용해서 색이 튀어나오는 효과, 그린색으로 보여지게 하는 효과를 줬었어요. 레인이라는 필름은 대략 1년 반 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18개월 동안 계속 출시를 예고를 했었어요. 많은 시행착오와 컬러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 또 시공 후의 결과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공 후에 내부에서 외부를 볼 때 시인성, 맑게 보여지는 효과죠. 그 다음에 특히 파란색 필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 눈을 통해서 투과가 돼서 사물을 볼 때 이렇게 산란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필름이 뿌옇게 나오는 현상이 착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뿌옇게 보여지는 효과까지 아예 싹 제거를 해서 좀 완벽하게 출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늦어졌는데 드디어 양산 제품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제품이 전국에 있는 시공점들한테 보급되는 데는 최종적으로 한 두 달 반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데 1월 중순 또는 뭐 1월 중에 소비자분들도 이제 아마 비용을 줘서 시공할 수 있는 필름으로 전국에 배치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그 레이니 필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시공이죠. 저희 그 채널은 시공업체 사장님들이 보시는 채널, 물론 소비자분들도 보시지만은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장님 채널입니다. 그래서 필름이 새로 나올 때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필름 성형 쉬워요? 백화 현상은 생겨요? 필름은 선명한가요? 필름 물은 잘 빠지나요? 뭐 이런 것들 대략 한 5가지 정도 집약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차량은 X3 차량입니다. 비반사 필름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시공 후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필름을 제거하는 순서부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드가 나쁘지 않는 타입 같은 경우는 뱉을 때 유리를 이렇게 따뜻하게만 해줘도 본드가 남지 않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를 따뜻하게 해서 제거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보통 제거할 때 뭐 스팀기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스팀기 갖다가 유리를 순간적으로 따뜻하게 해서 벗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모든 부위를 다 스팀기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면 유리 같은 경우는 저 하단 부분까지 스팀기로 유리를 달궈야 되는데 내부 판넬하고 유리 간격이 좁아서 저 밑에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스팀기는 증기가 너무 많이 나가고 스팀기를 사용하면은 안 된다라기보다는 안 하는 거죠. 굳이 스팀기를 쓰지 않아도 제거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거를 할 때 그냥 뺏기는 것보다 이 경계선에다가 요건 생물입니다. 수돗물 아니고 정수기물이요. 떨어지는 이 경계선에 습기가 다 있으면은 훨씬 더 본드가 쉽게 이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리는 지금 따뜻한 정도예요. 한 20도? 20도도 안 된다. 그냥 미지근한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벗겨집니다. 굳이 여기다 스팀기로 힘들게. 자, 스팀기는 스팀 나오는 부위가 요만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고요. 경계선에 이렇게 물을 살살 뿌리면서 여기다 뿌리면은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쫙 그 본드가 안 남죠. 이런 타입의 그 본드는 이제 글루 타입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런 타입이 있고 PS 타입이라고 있어요. 필름을 벗겼는데 본드가 그대로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필름을 벗기기 전에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벗기기 전에 여기다가 계면활성제를 먼저 발라서 계면활성제가 침투하게 만들어서 본드가 말랑말랑 거리게 만들어줘야 본드가 안 남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리무버 타입은
사실 그냥 벗겨지는데 이거를 그냥 열을 안 가하고 하면은 자국이 생깁니다. 온도가 일부분 남아요. 네, 깨끗합니다. 와, 엄청 쉽게 벗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라스 필름이 이렇게 방법만 알면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문짝이지만 옆문짝도 다 성형을 해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을 내리고선 여기 상단에 그 피코 엣지를 칠 때 이 옆유리도 미세하게 이게 굴곡이 있어요. 필름을 붙이면은 얘가 이렇게 주름이 져요. 그 안에서 스키징 할 때 스키징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뜨는 현상이 생기면 이렇게 뜨면서 먼지가 같이 두세 개씩 나와요. 그 먼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한번 스퀴징 했을 때 딱딱 끼워서 더 이상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성형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옆유리를 성형하는 이유는 시공 후의 퀄리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 반대예요? 전짓. 더 미끄러지더라. 다시. 이렇게 조금 울죠. 자, 얘는 마찬가지로 630도로 굽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열풍기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이 필름에 닿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630도로 놓고 속도와 거리로 필름이 닿는 온도를 조절해주는 방식을 저는 선호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스퍼터링 반사 필름은 항상 열풍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그것도 방향이 이런 방향이 아닌 좌우 방향, 수축하는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스퍼터 필름의 내부 구조가 금속으로 돼 있어요. 폴리에스터에다가 금속을 코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부의 금속이 열을 머금으면 금속과 폴리에스터 사이에 코팅이 타면은 허옇게 돼버려요.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줘라. 좌우로 움직여줘라. 자, 이 상태 보시면은 평평하게 돼야 됩니다. 이 상태가 돼야지 엣지 칠 때 상단이 울지 않고 그냥 평평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가 울면은요, 상단 엣지 칠 때 유리 가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여기 깨끗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필수입니다. 피코 엣지 칠 때는 이쪽 면이 하나도 안 울게 만들어줘라. 만약에 여기가 울면은 칼에서 갈린 유리 가루가 그 틈바구니로 해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죠. 마이크로 엣지라고도 하고 스라친다고도 하죠. 유리면하고 똑같이 밖에서 재단을 한 상태고요. 1차 재단을 한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붙인 다음에 상단에 피코 엣지라는 정밀 작업을 하기 위한 밑작업입니다. 밖에서 재단하는 걸 마쳤고요. 자, 문짝 시공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비눗물을 뿌린 게 아니고 물로 다 뿌렸거든요. 왜 비눗물로 안 하고 물로 하는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슬리머나 어떤 미끄러지는 성분의 그 용액을 탔을 때 슬리머는 거품이 남죠. 거품에는 점도라는 게 있어서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서 만약에 먼지가 이 테두리에 뭐 몇 개쯤 있다면은 비눗물로 뿌렸을 땐 얘가 쫙 흘러내리는 효과보다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물은 뿌리면은 어떤 이물질이 있을 때 물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먼지 성분부터 미세하게 무거우니까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먼지를 점도 때문에 잡고 있는 게 기존의 슬리머 용액으로 청소하는 방법이라면은 이거는 물로 다 먼지를 흘러내려줘라. 먼지는 제가 그랬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예측하는 거죠. 뭐 그 전에 마음으로 먼지를 본다고 그랬는데 마음으로는 먼지가 안 보이고 예측하는 겁니다.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로 다 청소하는 방법을 해서 미리 예측하고 먼지가 타고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을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물로 다 흘려내려주는 게 좋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먼지는 헤라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물로 다 청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항상 작업하는 내내 머릿속에 그걸 갖고 계시면은 1년, 2년, 3년 동안 쭉 작업을 한다 가정했을 때 제 말이 실제 10대, 100대 몇백 대를 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마지막 청소를 마쳤고요. 지금은 이면지를 벗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짝 시공에서 중요한 점은 상단의 엣지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요즘 차들 이 바킹이 굉장히 깊어요. 필름은 바킹 이 끝선에서 한 5mm, 7mm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 그 내부에서 그 마감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필름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바킹이 걸려서 얘를 구겨서 집어넣어야 돼요. 넣다 보면 항상 좌측에 꺾임 자국 5mm에서 10mm짜리 하나, 또 우측에 꺾임 자국 하나. 오늘 레인이 시공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은 문짝 시공할 때 정밀하게 시공하는, 꺾이지 않게 시공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한번 자세하게 아주 유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 넣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디테일하게 어디서 주름을 잡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 100% 여기서 다 꺾이는 겁니다. 꺾이고 요 룸미러 있는 부분 씹히고 먼지 들어가고, 그 디테일을 알고 있는 분과 모르고 있는 분은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아주 현격하게 실력 차이가 나요. 그 요즘 썬팅은 전면 유지를 잘 붙이는 기술자가 1등 기술자가 아니라 측면에 이 깊은 바킹을 원활하게 꺾이지 않게 덜 꺾이게 붙이는 작업자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작업자죠. 이걸 덜 꺾이게 하기 위해서 몰딩을 다 탈거하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걱정스럽고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그거 안 꺾이게 하려고. 먼지는 물로 다 다스리고 꺾임은 밀어 넣는 기술로 다 정복을 하셔야 썬팅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썬팅 학위. 이거는 어떤 장인들도 꺾이지 않게 시공해봐 그러면 못하죠. 근데 그거 하면은 진짜 장인이에요. 요즘 기술은 전면 기술이 아니고 측면 기술이 진짜 기술입니다. 아직도 이빨로 까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손으로 한번 까는 걸 해보세요. 이빨로 하면은 이빨 깐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손으로 까면은 자국이 한 개도 안 생겨요. 자, 보세요. 있나 없나? 없죠? 제가 말을 많이 했더니 말라버렸어요. 다시 한번 물을 흥건하게 뿌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은 슬리머 뿌린 겁니다. 올가. 자, 이렇게 좌측을 먼저 붙였어요. 그 우측은 여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얘가 조금 더 마르죠. 자, 여기서 턴을 잡을 때 어떻게 잡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필름을 여기까지 붙이고 터널을 여기서 잡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것 때문에 다 씹히는 겁니다. 공간이 안 나오고 여기를 다 접어야 되는데 접을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와요. 밀어넣을 때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밀어넣습니까? 바킹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필름은 이런 모양으로 터널을 중간에 꺾임 없이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자니 이면지를 다 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면지를 요만큼 남겨놓고 붙이는 타입은 이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터널 만들기 위해서 이면지를 다 까는 겁니다. 단지 접을 때 밖으로 접지 말고 안으로 접어 보세요. 자, 밀어넣었죠. 자, 한쪽만 맞춰 놓고요. 자, 마찬가지 아주 여기 중요한 동작입니다. 제가 이거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채널을 보시고 판더, 로데, 선셋, 슈어, X를 열심히 팔아주시는 우리 전국에 있는 시공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또 아마 뭐 다른 브랜드에서들 보시겠지만 눈팅만 하지 마시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못 찍었네. 제가 그냥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안으로 접어서 그냥 양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리가 잡혔어요. 이 동작까지 하면서 여기서 다 씹혀버려요. 근데 일단은 얘가 안 씹히진 않는데 씹히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좌우 틀을 맞춰줘야 되겠죠. 밖에서 간격이 맞는지 보고 좌측, 우측, 상단을 보면서 자, 미세한 틈이 아주 정교하게 맞아 떨어져야 이게 완성도가 높은 거거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안쪽을 공략해서 정확하게 맞춰주라. 자, 마찬가지 올렸죠. 자, 얘를 틀을 맞추실 때 한 번에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자, 스퀴징 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 움직입니다. 필름이. 이 상태에서 맞춰줬죠. 자, 마지막으로 헤라로 고정. 자, 헤라로 마지막 정확하게 맞춰준 다음에 고정을 해주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필름 움직이지 않게 살짝. 엣지 전용 칼날, 스테인레스 칼날 쉐이빙 전용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엣지를 쳐보겠습니다. 필름 자체 베이스가
블루색이에요. 근데 얘가 파란색으로 안 보이는 이유는